안전우님 일몰제 폐기하라! 공급하고 생산된 상품을 소비자와 연결시키는 산업 동맹인 화물 노동자들이 운전대를 놓았습니다. 운전을 하면 할수록 손해만 늘어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의 외침입니다. 운송료가 낮을수록 화물 노동자들은 위험 운행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류비, 차량 할부금 등 화물 운송이 필수적인 비용을 다 지불하고도 생활비를 남기려면 더 많이, 더 빨리로 과로, 과속으로 많은 사고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물가 인상률보다 오히려 하락한 화물 운송료 때문에 화물 노동자들은 하루 13시간이 넘는 과로와 위험한 과속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화물 자동차 안전 운임제는 이 위험한 노동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한 제도였습니다. 화물 노동자의 최저임금,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입니다. 분명 화물 자동차 안전 운임제 시행 후 도로의 위협, 과속, 과로, 과적을 줄어든 효과가 있습니다. 노동시간, 야간 운행 역시 줄어들고 노동 위험 지수 역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안전 운임제를 통해 도로의 안전이 증진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치솟는 경유 가격으로 최소한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의 비용 부담 이유로 안전운임제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만이 국민입니까? 화물 노동자의 과로, 사고로 예방되는 우리 모두가 국민입니다. 안전운임제가 없어진다면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에 처하는 것은 물론 도로의 안전 역시 위협받습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의 긍정적 효과를 명시한 보고서를 손에 들고 넉 달 넘게 이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자유를 운운하며 화물연대 파업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안하는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빚만 늘어가는 절망, 운전에 죽어가느니 싸우다 죽겠다는 화물 노동자들의 절규입니다. 기업의 이익만 보호하는 법과 원칙이라면 모두가 구속되더라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화물 노동자들의 분노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다. 싸우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음의 운전을 바꿔내야 할 것이다. 화물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화물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전 품목 확대 적용, 공안 탄압 중단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수용하는 날까지 민주노총 서울본부 23만 조합원은 함께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화물 노동자 권리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투쟁!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파업한 지 오늘 7일째입니다. 화물 노동자, 화주, 운송업체, 그 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 그리고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화물 노동자들은 그동안 그야말로 도로 위에서 벌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 도로의 난폭자, 무법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한 화물 노동자는 추돌 사고로 무고한 시민 생명 2명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노동자가 18일 동안 일하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물 노동자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소위 화물 노동자의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안전의료제를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줄기차게 외쳤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지난 19년 3년 한시적으로 2개 품목만 제한적으로 이 안전의료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품목에도 불구하고 안전의료제가 화물 노동자의 생존과 시민의 생명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현장의 직원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 노동자들은 이 일모제가 폐지되고 계속 지속돼야 되고 더 확대되기 위해서 이번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 모든 것을 걸고 죽기 살기로 이 투쟁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물 동지들의 절박한 투쟁만큼 우리 사회의 물류 대란은 시간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멘트 등 건축 자재는 기본이고 냉동식품, 주류 음료, 심지어 현대자동차는 50% 생산이 감축됐고 철강을 생산하는 포항 제철소는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반도체 생산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잘 모르지만 여수 상단이라고 하는 곳에 블랙아웃 위험이 지금 한계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수 상단이 블랙아웃 되면 그 피해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여수 상단에 있는 모든 관들이 그 연료로 굳어버리는 순간 여수 상단의 모든 관은 다시 가동하려면 모든 관은 해체돼야 하고 조립돼야 합니다. 화물 노동자들 본인들의 요구 그렇게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여수 상단 블랙아웃만큼은 막겠다고 그나마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물 노동자 한편으로 자신의 절박한 요구를 내걸었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 생산이 하루빨리 이 파국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토부가 지난 주말 사자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하라고 요청했을 때 화물연대 지도부들은 거기에 응했습니다. 화물연대, 국토부, 그리고 화주단체,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 4단체가 서로 공동 성명의 형식으로 해서 안전운임제 계속 지속돼야 되고 합대돼야 된다는 전자에 잠정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국민의힘에서 이 공동설명서에서 빠지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신이 오히려 이 물류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나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집단이 뒤로 빠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화물연대는 더 이상 국민의힘 집권여당이 정치적 책임을 질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더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이렇게 물류 대란으로 확산된 이후에는 화물연대 조합원뿐만 아니라 42만 화물 노동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이유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폭등하는 정유가, 치솟는 물가에 운전을 하문할수록 적자인 이 상황을, 이 참혹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화물연대 동지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 화물연대 투쟁을 안전 문제가 얼마나 도로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인지 이해하면서 그 공감대가 확산되고 지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한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정부 여당의 한 부서로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나서서 해결할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화주와 화물 노동자 간의 조정자 역할로 자신의 역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국민의힘 국토부가 자신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물류 대란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달을 것입니다. 국토부는 얼마나 안일한지 이미 국민적으로 또 영국 영역 결과에서 확인된 이 안전운임제 일모제 폐지를 안전운임 TF라는, 그래서 마치 화주와 화물 노동자 간의 조종자 역할을 하고, 그래서 시간 끌기를 하며 이 일모제 폐기를 무력화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이제 안전 문제가 없는 과거로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안전 문제가 지속되고 확대되는 것이 정답이고, 그 답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물류 대란은 점점 현실화 될 것이고, 국민의 지지와 투쟁은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저희 공공수들은 화물연대 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이 투쟁 모든 것을 걸고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